안녕하세요. 비가 무지무지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단톡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인데, 랜드맨님이시죠. 비트 맥시시지만, 트레이딩도 하시는 분이고, 전업 투자자십니다. 비트코인 수량을 많이 조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수량은 모릅니다. 자, 얘기 나누다가 이제 쓰신 글들 통해서 얘기를 좀 나눈 것들 중에 공유해 볼 만한 게 있어서 영상을 남겨보겠습니다. 이분 뭐 종종 쓰시는, 좋은 글 쓰시는 분이니까 블로그 팔로우 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있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대한 내용인데, 쓰신 분들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지금 Make Bitcoin and America Great Again 이제 슬로건인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을 다시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강대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비트코인을 사자. 뭐 이런 슬로건으로 지금 트럼프도 연설을 할 것 같은데 뭐 구라든 아니든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 통해서 더 본질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을 마친 나라입니다. 그냥 자산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트럼프 주변의 참모들도 이 비트코인 본질, 즉 미국이 많이 갖고 가야 미국은 다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를 설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표심이든 아니든 비트코인 네트워크 미국을 비트코인 기축 자산으로 하는 거는 이루지 않을 거예요. 미룬다 하면 이번에 정말 기회는 사라질 겁니다. 근데 그럴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다 차지하기 전에 450만 개 싹쓸이 할 겁니다.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 케네디 그분도 지금 자기가 대통령 되면 금 수준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해야 된다고 하면서 1000만 개 정도 사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재고가 근데 450만 개밖에 없죠. 자, 이분께서 쓰신 이제 내용들, 그래서 이제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면 결국에는 미국의 자체 내에도 해롭고 해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비트코인 스탠다드에 대한 얘기인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산업 육성 그리고 인재들 육성 그리고 이제 그 국가의 부를 위해서 산업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시키려면 그러니까 산업 체질을 개선시키고 하려면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기 쓰신 글들 보시면 알겠지만 기축통화 지위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글로 쓰셨어요. 그래서 그 제 생각은 바로 비트코인 스탠다드, 즉 달러의 어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로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은 힘들다고 봅니다. 어, 저는 이제 부동산 카페에서도 글을 쓴 게 이제 미국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많이 가질수록 달러도 더 많이 찍어내서 이 달러들이 결국에는 가난한 나라들의 메인 통화로 종이로 쓰는 통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비트 맥시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미국과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미국의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글을 좀 썼는데 이게 네 번째 글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반박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당장 가기도 힘든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기축 통화로 하면 당장 전쟁을 못 일으킵니다. 세금 뜯어서 하는 거, 돈 펑펑 쓰는 거 이런 짓거리 못 하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 함부로 침공 못 합니다. 이제 그러면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군수 산업들이 가만히 냅두질 않겠죠. 로비 엄청나게 할 겁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을 테고, 뭐 다양한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본위제, 그러니까 발권주의 시스템에서 이권이 다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제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힘들다. 그래서 그 카페도 썼지만 병렬 금융 네트워크로 갈 것이다. 그래도 달러는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패권 강화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 1 기본 자산 기축 자산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국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당장은 이제 미국의 어떤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을 위해서 좋은 거다. 지금 위에서 쓰셨던 내용처럼 생산적인 활동을 더욱더 고취시키고, 그리고 어떤 뭐 산업도 활성화시키고, 머니 프린팅이 없이 어떤 철저하게
공급이 차단된 돈을 통해서 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국민들도 더 저축을 장려하고 그래서 생산적인 어떤 산업들만 살아남아서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비트코인 스탠다드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반부 기축통화를 버려야 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는 비트코인으로 기축통화로 쓰는 세상은 제가 죽고 난 다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도 확신하는데 당장은 버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비트코인 지금 뭐 양도세 고민하면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냐 마냐 이것도 결정 못 하는데 양도세 고민하는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점점 이제 그 어떤 기축 통화로서 기축 자산으로서 미국이 비트코인 받아들이고 널리 퍼지게 되면 사라질 겁니다. 부동산도 지금 그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꾸역꾸역 다주택자 돼서 세금 뜯기면서도 유지하고 있죠. 이런 거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거주만 남게 돼요. 실거주만 남으면 웬만한 쓰레기 같은 건설사들, 정부의 그 혈세 받아서 지원 받아서 연명하는 건설사들, 대부분의 건설사들도 정리될 겁니다. 쓸데없이 지방에 지어지는 부동산들이나 아니면은 택지 개발 이런 거 다 없어질 거고 그래서 어 정말 실거주를 위한 집만 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도 안정화될 겁니다. 수요가 진정이 되기 때문에 그 공급도 그 수요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안정화가 될 겁니다. 전세도 유지될 거예요. 전세도 이제 그 우리 그 은행 시스템이 미개할 때 개인 대 개인 P2P로 만든 그 대출 시스템이죠. 지금 이제 법으로 다 제정되어 있지만 민법이나 이런 것들에서 어 P2P로 현금을 맡기고 전세를 사는 시스템도 P2P로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게 활성화되면 법으로 지정이 될 거고 보호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세금 2년 동안 가치가 녹아내리는 현금으로 주고 살 필요 없습니다. 그 비트코인을 맡기고 그 나중에 같은 수량으로 돌려받으면 되니까 가치가 늘어나건 줄건 우상향하죠. 어쨌든 비트코인으로 받을 거고 집주인도 미국에서 자산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메인 은행들, 은행들에서 자산을 이용해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죠. 비트코인으로 대출하는 어떤 상품도 많이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은행도 비트코인 많이 가져가야 되고, 은행들의 매수가 시작되면, 오메가 캔들이 나온다. 먼저 그거의 연장선으로, 우리 주거 시스템도 결국에는, 전세, 그리고 집을 사고 파는 것도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 그리고 집주인도 비트코인 받아서 맡겨놓고 비트코인으로 이자 받든지 사토시로 아니면 비트코인은 대출 받아서 다른 상품에 투자하든지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스탠다드에서 얘기하는 이제 은행의 정상화. 근데 그 중에서 대출은 계속 연장이 될 것 대출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국가들이 왕창 사들이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점진적인 우상향을 할 때까지는 대출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것보다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훨씬 클 때까지는 대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아도 대출을 일으켜서 비트코인 삽니다. 그럴 때까지는 아마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커져서 사토시가 예견했던 것처럼 개당 1,000억 가서 정말 살짝 내리고 살짝 오르는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때는 정말 대출을 내서 사는 게 무의미할 정도이기 때문에 대출로 비트코인을 사진 않겠죠. 그때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뭐, 여러 가지, 뭐, 많은데,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실, 오태민 그 새끼도 이 쓸데없이 알트코인 만들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었던 게, 라이트닝 네트워크만 잘 연구해도 지금 세상이 바뀔 게 숱해 있습니다. 예. 신용카드, 은행, 이런 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사소한 결제 네트워크, 이런 것만, 파도 사업을 해먹을 게 진짜 아이템이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사실 비트코인이 20억, 30억, 50억 가면, 직장 그만두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업 벌려도 됩니다. 적당한 자본금만 갖고. 오태민이는 이 40대, 30대 비트코인 파면서 책 써낸 인맥으로 책 써내고 그 판돈 사토시 사모으고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인맥들 활용해서 업비트, 빗썸 이런 데 연계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만 잘 팠어도
이런 쓰레기 같은 짓거리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진짜 안타깝고 그 새끼가 미친 새끼라는 거예요. 대가리 총 맞았죠, 아주. 여하튼 그렇습니다. 단순히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혁신되는 그 이상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파괴적인 강한 그런 변화가 곧 들이닥칠 겁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가격이 이제 미국에서 갑자기 사들이기 시작하면 저는 조만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450만 개를 다 사들이면 이제 오메가 캔들 나오면서 미친 듯이 개당 50억, 100억 갈 겁니다. 안 팔아요, 그때는. 은행도 대출, 그러니까 기축 자산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빌려와야 돼. 은행도 지금 수량이 부족하면 어디서 빌려야 됩니다. 그럼 개인들 10,000명, 20,000명씩 모아서 비트코인 수십만 개씩 빌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축 자산 갖고 있어야 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개인들은 분 단위, 초 단위, 시간 단위, 일 단위, 연 단위로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이자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마이클 셀러가 말했듯이 그렇게 비트코인을 빛의 속도로 주고받고 빌려주고 하면은 수십만 퍼센트의 수익률이 생깁니다. 그 수익성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순식간에 사들이고 나서 가격이 폭등하고 그리고 그 해시레이트나 평균 채굴 원가 이제 채굴자도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산업이 커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기 원가죠. 생산 원가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 부분에서 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기료가 싼 지역 개발 많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주 경쟁력 있는 채굴 집단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면은 해시레이트 올라가면서 해킹 절대 불가능하고 네트워크 건강해집니다. 우상향하죠. 물론 그 사이에 평균 채굴 원가나 어떤 퓨엘 멀티플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채굴 수익성이 매우 좋아지면은 가격의 급등이나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것들은 해시레이트, 채굴 난이도, 그리고 평균 채굴 원가, 그리고 경쟁력 없는 채굴자들 도태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전기 생산 원가에 근접할 겁니다. 그 사이에 전기 산업은 미친 듯이 발전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테슬라나 이런 어떤 관련된 사업, AI 이런 별의별 거 많죠. 그리고 채굴자들은 또 부수입 얻으려고 구글 클라우드나 아마존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 또 개발해서 돈 벌 것이고. 그래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에서 3차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산업혁명이 곧 도래한다. 예, 라이트닝 네트워크 한번 써보면 은행으로 계좌 이체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느낍니다. 그냥 클릭 한 번이면 돈이 이동해요. 그것도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수수료도 거의 안 들어. 라이트닝 네트워크만 잘 팠어도 이 쓰잘데기 없는 개짓거리 안 해도 오템에는 돈 벌 수 있었습니다. 이 지가 찬 것이고 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이미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개소리하는 영상 막 찍어 올렸던데 오늘 저녁에 라이브는 약속했으니까 한두 명이 와도 키고 만약에 콜드 월렛 이 부분은 조금 좀 양해를 구하고 관련된 영상은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많이 바뀔 겁니다. 우리의 그 주거를 차지하는 전세, 전월세 시스템, 그리고 아파트 주거, 이런 것도 다 정리될 거고, 쓰잘데기 없이 쓰레기 같은 음식 만들어내는 음식점들도 다 사라집니다. 비트코인은 저축을 하게 만들어요. 사토시를 사게 만듭니다. 소비를 지연시키고 시간 선호도를 낮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거리 안 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버릴 장난감 애들 안 사줘요. 그럼 그런 장난감, 쓰잘데기 없는 장난감 만드는 회사들 다 정리됩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정말 아이들의 창의성을 도와줘서 사줘도 정말 뽕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장난감 만드는 회사들만 살아남겠죠. 장난감뿐만이 아닙니다. 타이어 회사, 자동차 회사, 그래 짬뽕 만드는 거서부터 순대, 하다못해 순대까지 양질의 순대만 살아남습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에 대해서 되게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어쨌든 오늘 전업 투자자이신 랜드맨님의 글을 통해서 입을 털어봤습니다. 비 오는데 운전 조심하시고 저녁 때 라이브도 찍으면 오늘은 콜드월렛보다는 모비커들 얘기도 좀 하고 오태민도 좀 씹고 그러면서 영상 찍겠습니다. 다른 또 비트코인 스탠다드 아이디어가 또